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어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수학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너무 이제 좌절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그쵸? 그렇지만 이 좌절적인 이야기를 뭐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다양하다는 건 아이들은 다 너무나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는 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꾸 수학 공부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들은 이제 너무나 이제 그 선두주자에 있는 선두 그룹에 있는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너무 자신의 방법이 100% 옳다고 이제 너무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이 안 맞는 친구들도 너무나 많은데, 뭐, 공부 방법이 어떤 게 보편적이다 그런 방법은 없어요, 사실. 그쵸? 뭐, 물론 오래 앉아 있어야 된다, 집중을 해야 된다, 뭐, 그거는 맞지만, 뭐, 공부 방법의 보편성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지 않는 방법이 정설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조금 이제 오류가 생기게 마련이 되겠죠. 자, 뭐 저는 어떻게 수학 공부를 했는지 이제 뭐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초중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을 잘했어요. 수학을 잘했는데 이제 이 수학을 잘했다는 게 뭐 이해력이 굉장히 좋거나 뭐 그랬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문제를 잘 풀었어요. 문제를 잘 풀어서 이제 자꾸 목에 뭐가 껴서요. 죄송합니다. 문제를 잘 풀어서 답을 잘 맞췄습니다. 시험을 잘 봤겠죠. 그쵸?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아이들한테도 가끔 얘기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제 막 답지를 보거나 풀이를 보거나 내용을 보고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내용을 안 봤다는 거는 좀 아니고요. 답지를 보거나 해설을 보고 문제를 풀지 않고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저만의 방식대로 문제를 풀었어요. 이제 내용을 나 혼자 읽어보고 그 읽어본 내용 가지고 제가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어요. 모르는 문제 같은 건 해설을 봤는데, 제가 난독증이 있어서 그런지 해설을 잘 못 읽겠더라고요. 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해설에 그 작은 팁 같은 것들을 찾아서 이제 나만의 방법으로 이제 만들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제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게 다 맞아 떨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운이 좋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야매적인 방법이라고 하죠. 이 야매적인 방법이 정말 운이 좋게 다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수학을 잘 공부를 해서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이제, 이제 대학에서도 수학 공부를 하고, 대학원에서 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제가 이제 공부했던 게 오류가 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막 교수님들한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냐, 이 누가 가르쳐 줬냐, 그럼 제가 스스로 깨우쳤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대학을 왔냐는 소리까지 이제 들을 정도로 이제 정말 맞지 않는 방법인데 우연히 이제 맞아 떨어졌던 거죠. 이 고등 과정 수학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대학을 진학한 이후에 대학원 때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수학 선생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사실.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수학을 그렇게 잘하냐? 어떻게 그 문제를 잘 푸냐? 어떻게 이제 해설이랑 다른 풀이를 잘 내냐? 이제 그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자, 그러면 저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나는 사실 재능이 없다.
어? 나는 니네들보다 잘 못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막 그렇게 엄청 재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선생님 실력 없다. 저 학원 가면 안 된다.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자꾸 중구난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 전 교회를 다니는데요. 초등학교 때 제가 다니는 교회에 어떤 한 분이 간증을 오셨습니다. 서울대 뭐 의대를 수석 졸업하신 이제 분이라고 해요.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원종수 이제 그때는 권사님이라 그랬는데 남자분인데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 와서 간증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가 공부를 굉장히 못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모든 책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한번 끄딱 하면은 책장이 이렇게 뿅 하고 넘어가게끔 머릿속에 책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자기가 고개를 끄덕끄덕만 하면 이제 책 내용이 다 보여서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우연히 그래서 서울대 의대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 너무나 그 말이 이제 사실 같았어요. 사실 같아서 이제 저도 그날부터 초등학교 때인데 공부를 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저희 초등학교 때는 시험이 있었으니까 시험을 보러 갔어요. 아무리 고개를 끄덕끄덕끄덕끄덕끄덕 해도 책장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분이 그만큼 책장이 넘어갈 정도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셨던 거겠죠. 그쵸?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지금 아이들 가르치는 게 이제 그런 시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니네가 알지 모르겠지만 나는 니네가 없는 시간에 문제를 굉장히 많이 푼다. 예. 근데 사실입니다.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요. 왜냐하면 푼 문제도 또 풀고 또 풀고 그래요. 실력이 없어서도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이 문제는 풀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암기력이 굉장히 좀 적어요. 그러니까 암기 능력이 좀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 암기 능력이 좋으신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 뭐 내용이 이해가 가든 이해가 안 가든 이제 그냥 문제 읽고 해설 읽고 그러면 그것들이 다 암기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이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냥 해설을 다 암기해서 이제 풀어주면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해설 읽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많이 문제를 풀면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암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제가 푼 문제들도 질문을 하면 그 풀이가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친구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 뭐 모의고사 21번, 30번 같은 문제를 질문을 하면 아니면 내신의 킬러 문제 같은 거 질문을 하면 분명히 내가 풀었고 해설도 봤던 내용인데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정말 희한하게 풀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어떻게 푸는지 막 손이 쓰고 있는 거예요. 손이 쓰다 보니까 이제 말이 하게 되고. 이제 그게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 저도 아직 원인을 못 찾았는데, 뭐 막 수학적인 센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그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많이 푸니까 많이 풀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42살인데 이 수학학원 강사를 한 4년, 5년 정도 했었을 때 한번 좌절이 왔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굉장히 계속 열심히 하는데도 안 풀리는 문제들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너무 이제 수학적인 감각이 없나 이제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이제 저희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 교수님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제 그 교수님 별로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사교육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찾아갔어요. 그냥 찾아가 제가 지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수학을 굉장히 잘하시는 뭐 교수님이니까 수학과 교수님이니까 교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저 어차피 이제 뭐 학생도 아니고 하니까 저한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문제도 못 푼대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연한 거라고. 그러면서 어, 네가 그냥 지금처럼 노력하고 공부하면 어쨌든 네가 하는 일에서 잘 될 거라고 그러면서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풀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이제 수학과 석박사 정도 이제 교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에 이제 조금 용기가 나기는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였는데도 아직도 못 푸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아이가 이제 수학적인 감각이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물론 학생들 중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뭐 한 학교에 한 명, 아니면 전체 뭐 구에 한 명, 아니면 전국에 한두 명 정도 정말 수학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이제 막 센스와 감각이 발달을 해서 이제 이해는 못하지만 문제를 굉장히 잘 풀어내는 그런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뭐 우리 아이가 이제 뭐 40만 명, 5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는 보장은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못 푸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생각하냐 하면 이 못 푸는 문제를 어떻게든 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수학을 못한다. 우리 아이가 내가 수학적인 재능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되뇌이게 됩니다. 중간이나 중상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는 감각이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뭐 상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시험에 가끔 가다 나오는 한두 문제의 킬러 문제 같은 거 못 풀 수 있어요. 못 풀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부분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그쵸? 계속해서 내신을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어린 부모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애가 심화를 못 풀어요. 중등 A급을 잘 못 풀어요. 물론 중등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것도 맞긴 해요. 고등학교 블랙라벨을 잘 못 풉니다. 1등급 수학을 잘 못 풀어요. 실력 정성 연습 문제에서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사실. 네. 내가 점점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그 수준이 높아지는 이해력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실수 없이 푸는 게 수능이나 내신에서 더 중요해요. 수능 수학 100점 맞으면 좋죠. 그런데 모르는 문제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0점을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물론 100점을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전략은 실수 없이 나의 실력으로 96점 내지 92점 맞기.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4점 내지 8점은 운으로, 그 다음에 나의 노력으로 메꾸기. 나의 실력은 92점 내지 96점. 그 다음에 운과 나의 노력, 하늘의 감동은 4점 내지 8점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은 이 100점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자꾸 삐끗해서 92점, 96점이 아닌 88점, 84점, 80점을 맞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신에서도 뭐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뭐 2등급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신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나의 실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 그게 70점이 됐던 80점이 됐던 90점이 됐던 나의 실력으로
내가 이해하고 완벽하게 알았던 공식을 외웠던 나의 실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에 절대 시간 내에 실수하지 않게. 이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자꾸만 내가 못 푸는 문제, 내가 못 푸는 틀리는 문제를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아는 문제도 실수를 해서 2등급도 안 나오는, 3등급도 안 나오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학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이 학원은 킬러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학원은 시간 연습을 해야 된다. 이 학원은 양치기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 틀렸습니다. 수학은 우리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알맞은 방법을 찾아야지만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이나 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아이랑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왜? 내가 내 뱃속으로 난 아이지만 아이는 커가면서 변하기 때문에 아이랑 관계가 좋아야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수학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오늘 우리 아이와 한번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